안녕하세요. 다나성형외과 박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탈모 진행 단계표, 노후도 분류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노후도 분류표에서 한 4단계, 5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3,000모낭 이상의 대량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어떤 병원에 갔더니 3,000모낭 이상은 어렵다. 또 어떤 병원은 4,000모낭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어느 경우에는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5,000모낭 한 사람도 있더라. 근데 나는 2,000모낭, 2,500모낭 밖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수술을 2번 해야 되는 건가? 왜 사람마다 최대로 채취 가능한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상은 절개식을 제외하고 비절개식에 관한 것입니다. 절개식은 기본적으로 두피를 떼어내고 나서 양쪽에서 당겨서 봉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폭, 이거 두피 탄력이라고 하죠. 두피 탄력에 따라서 양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개식은 제외하고 비절개인 경우에도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냐, 이 관점에 대해서 5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첫째는 과거력입니다. 과거력은 뭘 말하냐? 기존에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기존에 모발이식 수술을 했다면 절개로 했는지 비절개로 했는지, 비절개인 경우에는 삭발은 어떤 방법으로 했었는지, 무삭발로 했는지, 전체 삭발로 했는지, 줄삭발했는지, 부분 삭발했는지에 따라서, 또 사용했던 펀치의 크기는, 펀치 타입은 어떤 거였는지, 또 과거에 수술했던 사람의 숙련도는 어땠는지 등에 따라서 뒷머리가 얼마만큼 보존이 되었는가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부분 삭발을 하고서 이 뒷머리의 코어존, 제일 중요한 부위에서 한 2,000모낭을 다 뽑아버렸는데 그 부위는 밀도가 확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밀도가 낮은 측면이나 아래쪽에 좀 더 퀄리티가 낮은 모발들만 뽑아야 되는, 그래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큰 크기의 펀치를 사용했다면 원하는 모낭을 뽑으면서 주변의 모낭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뒷머리가 더 빠른 속도로 고갈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숙련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모낭만 착 뽑아야 되는데 주변 모낭을 손상시켰다든지, 그러한 경우라면 나중에 비절개를 했을 때 채취 가능한 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또 기존에 만약에 절개 수술을 했다면 절개 흉터가 얼마나 크게 남았는지, 절개 위치는 어디다가 했는지에 따라서 추가로 비절개 수술을 2차로 할 때 채취가 가능한 최대 모발의 양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밀도입니다. 밀도. 자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밀도는 어느 정도인가. 한국인의 평균 모발의 밀도는 한 120에서 135개 정도, 모낭수는 65에서 한 7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상당히 있고요. 심지어 한 사람에서도 부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또 모낭당 모수도 중요합니다. 모낭당 모수라는 거는 하나짜리가 많으냐, 2개짜리가 많으냐, 3개짜리가 많으냐. 그래서 2개, 3개짜리가 많다면 아무래도 같은 모낭수일 때 모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유난히 1모짜리가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수의 모낭수를 획득해도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모발의 개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밀도, 모낭당 모수의 비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채취 가능한 양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밀도보다도 최종적인 모발 이식 수술의 결과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굵기입니다. 모발의 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곱슬이나 컬의 여부나 정도, 또 모발의 색깔, 두피 색깔들도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수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낭의 수는 밀도와 가장 연관이 있다. 또 나중에 수술의 결과에는 굵기도 물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안전한 공여부,
세이프 도너 에어리어라고 하는 안전한 공여부의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안전한 공여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탈모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위, 여기에 지금 안전한 공여부의 이 표시를 보고 계신데요.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모발을 채취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공여부는 사람마다 달라요. 안전한 공여부는 경계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수리 탈모가 뒤쪽으로 얼마나 진행하느냐. 그래서 이 뒷머리의 탈모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안전한 공여부는 줄어들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위쪽 경계선을 얘기했고요. 앞쪽 경계선입니다. 앞쪽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이 귓구멍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 이 뒤는 안전한 공여부라고 간주를 하고 채취를 합니다. 앞쪽의 경계선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지 않고요. 위쪽 경계선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래쪽 경계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쪽 경계선은 뭐냐? 자, 이 목덜미의 헤어라인이거든요. 이 목덜미의 헤어라인이 유난히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아래쪽 경계선, 후방 경계선이 굉장히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는 분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훨씬 채취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채취가 가능할 거고요. 이 반대 경우를 보고 계신데요. 목덜미 라인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죠. 이런 경우는 후방 경계선이 아래쪽에 있는 분하고 비교해 보면 이 안전한 공여부의 면적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채취가 가능한 땅덩어리 자체가 다르다. 또 하나는 가마의 위치입니다. 가마의 위치에 따라서 안전한 공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론은 제가 2013년인가 14년도에 APS 저널에 발표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들한테 극찬을 받았던, 왜냐? 가마의 위치에 따라서 탈모의 정도가 달라지고 뒤에 안전한 공여부의 면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의 이론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해 주시고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가마가 위에 있는 사람은 좀 유리하고 이 뒤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사람일수록 안전한 공여부는 줄어들어서 채취가 가능한 양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은 채모입니다. 채모. 채모는 우리가 추가적인 공여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력, 숙련도입니다. 첫 번째 수술에서 비절개 펀치를 했던 흉터가 진짜 이따만한 경우들을 보거든요.